속도 증가량을 어떻게 구해요?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AT. 근데 이때 가속도가 뭐야? 중력 가속도니까 GT. G가 얼마야? 10이야. 10. 그러니까 1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 증가하는 거야? 10 증가하는 거야. 맞아. 2초 지나면 얼마 증가하는 거야? 20 증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렇게 자율학화하는 물체에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요. 그대로 쓰는데 처음 속도가 0으로 출발한 등가속도일 때는 초속도가 0을 여기 다 지워줘.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가속도입니다. 그러니 낙하했을 때 나중 속도가 얼마야? 당연합니다. GT입니다. 그러니 낙하했을 때 속도가 20이야 라고 한다면 얘는 중력가속도 10에다가 걸린 시간 2초. 아, 2초 만에 떨어졌구나? 이거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낙하한 요 거리를 물어볼 때 물리에서의 나쁜 습관 단거리는 S라고 쓴다고 그랬는데 낙하거리만 하이에 약간 H로 바꿔서 써요. 여러분들 그냥 S로 써도 상관없다고요. 자, 그래서 낙하거리는 됐죠? 2분의 1 GT 제곱이야. 맞냐? 근데 G가 얼마나 했어? 10이라 했으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5T 제곱이면 낙하거리 구할 수 있어요. 이 얘기야. 그러면 어떤 물체가 2초 동안 낙하했어? 집어넣어봐. 얼마나 오니? 20. 나오잖아요. 2초 동안 낙하거리 20m.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초 동안 낙하했어. 낙하 높이 얼마야?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좀 거꾸로요. 20m 낙하했어. 몇 초 걸렸어? 2초. 라고 하면 됐죠? 우리는 20m 외웠으니까 2초겠지만 만약에 20m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어? 라고 하면 T는 뭡니까? 루트 5분의 H라고. 가능해. 공식을 이제 내 마음대로 현란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20m 낙하했어? 네. 그러면 5t 제곱이니까 이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라는 거야? 2초. 거야. 이런 식으로 보여요. 되겠죠? 쓸 수 있어야 된다. 공식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물체가 20m 높이에서 낙하했는데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본다고 치자. 20m 낙하했는데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야? 그래 놓고 여기까지 낙하하는데 몇 초 걸릴지 안 가르쳐줘.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공식이 EAS. 그렇죠? 그러니까 E, G, H는 뭡니까? V 제곱이거든요. 맞니?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 속도 V는 루트 2GH로 해결하면 돼요. 시간이 안 나왔을 때. 맞죠?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낙하 높이가 20이래. 그러니까 얘는 낙하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낙하할 때 됐어. 낙하할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20이에요. 이게 나오는 거고요.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낙하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자유낙하를 풀 거니까. 자, 근데 자유낙하를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연직 상반운동. 연직 상반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연직과 수직이 같은 말이야? 아니요? 아니죠. 연직은요 중력과 나란한 방향 이 얘기예요. 중력과 나란한 방향입니다. 됐죠? 그 중에서 중력과 같은 아래 방향은 연직 하방 방향 이거죠. 됐어? 네. 자, 위쪽 방향은 뭐라 그럽니까? 연직 상반 이렇게 표현해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연직이라는 건 중력과라는 뜻입니다. 되겠니? 네. 그 중에서 연직 상반은 공을 바닥에서 똑바로 던져 올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m의 초속도로 던졌다고 치자. 몇 초 동안 올라가니? 2초 동안 올라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붙어요? 반대 방향으로 붙어요. 속도잖아요. 가속도. 방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1초의 속도가 얼마씩 준다? 10씩 줄어요. 그러면 20 다 줄려면 몇 초 걸려요? 2초 걸려요. 이거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세요. 보이지? 연직상반. 최고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논리는 그래프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걸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시면 물리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초속도가 20이라고 하는 초속도
속도로요 올라가면 일정한 가속도만큼 속도가 준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초 만에 속도가 0 됐어요. 그럼 올라간 높이 얼마니? 얼마니? 20. 네. 이 넓이가 바로 물체가 올라간 거리예요. 20m죠. 근데 내가 이걸 해봐드리는 건 뭔가를 봤다는 얘기죠. 뭘 보란 얘기죠. 이게 뭐랄까? 사실은요. 얘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운동인데요. 거꾸로 얘기해봐. 속도가 0에서 2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리니? 2초. 2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얼마니? 얼마니? 20. 연직상반은요. 거꾸로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그대로 거꾸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직상반으로 굳이 구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속도가 0인 상태로 그 속도가 될 때까지 내려온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연직상반은 자유낙하 그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연직상반이 나와도 자유낙하로 그냥 풀어버려요. 알겠니? 왜? 공식이 얘가 간단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얘는요. 처음 속도는 있는데 나중 속도는 없고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G예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니 얘는 나중 속도를 지워라.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지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G다. 됐어? 마이너스 G다. 그래서 1번 공식이 변합니다. 1번 공식이 변해서 나중 속도는 0이니까요. 0은 V0 마이너스 GT잖아요. 됐어? 이걸 예쁘게 쓰려고 우리 어떻게 씁니까? 예쁘게 쓰려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 속도는 GT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20이야. 중력 가속도는 10이야. 그러니까 몇 초 동안 올라가? 2초 동안 올라가다 멈추네? 이런 뜻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공식도요. 여러분들, 얘가 올라간 최고 높이가 얼마야? H. 이 얘기예요. 얘는 뭡니까?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2초 동안 올라간 높이를 구하려면 여러분들 처음 속도가 20, 2초 동안 올라갔네. 빼기 2분의 1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2초의 제곱이니까 4. 계산해 볼까요? 이거 얼마입니까? 40 마이너스 얘 얼마입니까? 20이에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20 나오는 거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자유낙하로 때려 풀어. 알겠어? 가능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한 3번 공식이요. 마이너스 2GH는 나중 속도는 0이니까 마이너스 V0의 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거 소거 시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20의 속도로 던져 얼마까지 올라가?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속도가 20이니까 올라간 높이는요. V0는 루트 2GH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중력가 속도 곱하기 올라간 높이 H 한 개 돼서 20m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20m. 그러면 처음에 던진 속도도 20 나오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낙하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 되겠어? 하겠어? 놔둘 때? 동건 놓치면 뒤진다. 똑같은 거 지금 거의 10번을 했다. 자, 요런 식으로요. 연직상반 운동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우리는 물리에서의 습관, 처음에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물리에서 그냥 자꾸 봐요. 근데 중력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G로 들어가야 된다. 잊지 마라. 알겠습니까? 요런 거 디테일하게 보십시오. 자, 근데 보면은 얘 2초 동안에 올라갔다고 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떨어져요. 떨어지죠. 우리는 그동안 떨어지는 운동 따로 올라가는 운동 따로 봤는데 사실은 물체를 던지면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떨어지겠죠. 연직 상방과 연직 하방 운동을 같이 합니다. 이걸 그냥 우리 연직 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직 운동. 되겠냐? 네. 그래서 2초 동안 올라갔다가 그 높이로 오르려면 몇 초 걸리겠니? 2초 걸리고요. 바닥에 닿을 때 속력 얼마겠습니까? 공정 없으면 높이가 같으면 속력이 같습니다. 20으로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세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림. 그려보세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연직 운동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개념 확장이야. 올라갔다 떨어져요. 속도 그래프 그리세요. 라고 했어요. 속도 그래프 그리라고 했지 속력 그래프 그리라고 안 했어요. 그러네요.
뭔 차이일까요? 방향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에 방향이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감이 이것도 못 그리는데 화오라고 있잖아? 뒤져. 무를 화를 둘 다 하면 되겠다. 아직 접수 기간 많이 남았어요. 그럼! 접수를 해! 선생님 접수했어요. 잘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토요일날 원서 번호를 조사할게요. 표현하고 있어. 자, 보세요. 올라가는 운동 방향 뭘로 한다고요? 플러스 속도 방향이죠. 됐죠? 내려가는 속도 방향은 뭘 봐야 됩니까? 마이너스 속도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속도 그래프를 그릴 때 플러스 속도만 그리지 않고 뭐도 그려야 된다? 마이너스 속도까지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사사방향도 있어야죠. 그쵸? 여기는 플러스 속도 방향, 여기는 마이너스 속도 방향.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그대로 쭉.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내려오는 거죠. 알겠어? 아래 방향.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제자리로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2초 걸렸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면 또 2초가 걸려서 여기가 몇 초입니까? 4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속도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20. 1초의 속도가 10씩 증가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되겠냐? 자, 그랬을 때 보면 이 넓이 얼마니?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20. 올라간 게 20이니까 내려온 것도 2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죠. 근데 연명한 이 새끼가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4초밖에 안 걸리는데 내가 듣는데 통 하고 소리가 날 때 바닥에 떨어질 때 6초 걸렸어. 에? 뭔 얘기야? 건물 위에서 던졌다. 맞아요. 얘를 던질 때요. 그냥 던진 게 아니고 건물 위에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2초 동안 올라갔다가 2초 동안 내려왔는데 건물 위기 때문에 더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 6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오. 맞아. 그려 빨리. 그려 빨리. 어떻게 그리면 돼요? 쭉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가 6초면 되는 거죠.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건물 높여 보기. 건물 옆이 4초까지 사다리 꼴 넓이. 4초에서 6초까지 이 넓이가 바로 건물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4초부터 6초까지 더 내려간 요 거리가 바로 건물 높이라고. 맞습니다. 얼마니? 60m요. 6초일 때 속력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그럴 거면 잘 봐. 요 구간에서부터 요 구간이 등가 속도야. 그러면 등가 속도에서는 평균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하면 된다 그랬죠? 네. 처음 속도가 20, 나중 속도가 40, 평균 속도 얼마? 30. 그러면 30이라는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더 갔어? 2초 동안 갔으니까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60이죠. 근데 사실은 마이너스 60이죠.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땀방.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등가 속도에서 배웠던 이 두 번째 공식이요. 자, 등가 속도에선 저 공식 쓰면 된다 그랬는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올라갈 때 등가 속도죠. 네. 내려오는 자연학과 등가 속도죠. 네. 그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은 뭘까요? 가속도는 어? 에잉. 등가 속도. 이 새끼 가속도 어디다 했어요? 중력. 이 새끼 가속도 어디다 했어요? 기울기. 이거 기울기 바뀐 적이 있냐 없니? 없죠. 등가속도죠. 다시 말할까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질량분의 물체가 받은 힘인데요. 그렇죠? 이 물체가 올라갈 때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받았고요. 내려갈 때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받은 힘의 방향도 안 바뀌고 힘의 크기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크기도 일정한 등가속도라고요. 됐어? 여러분들이 볼 때 가다가 내려왔어요. 방향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가 아닐 것 같아요. 등가속도는요. 운동 방향하고 상관없어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내내 같은 크기의 같은 방향으로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가 맞습니다. 되겠어?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도
힘의 크기와 방향을 봐도 등가속도라는 게 납득이 돼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 등가속도 공식에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정신 차려.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이 S의 정체는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자, 볼래요? 이 새끼 6초 동안 이동거리 얼마니? 6초 동안 이동 거리는 얼마? 100. 100이죠. 이동거리는 방향 없으니까 부호 띄고 더하라는 얘기야. 20, 20, 60 그래서 이동거리 얼마? 100입니다. 변이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60. 네, 변이는요. 플러스. 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네. 됐어? 그러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0이죠. 왜 마이너스 60일까?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놨으니 됐어? 얘는 6초 동안에요. 이렇게 갔다 와도 출발점은 여기, 도착점은 여기라서요. 최단 직선거리는 요 거리죠. 근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0입니다. 납득합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S의 정체는 뭘까? 넣어보면 되죠? 여러분들 처음 속도는 플러스 20이고 낙하하는데 6초 걸렸고 더하기 2분의 1 중력과 속도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 10이고요.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6초니까 36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플러스 120인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80이에요. 그러니까 변리가 얼마야? 마이너스 60이 나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S라는 정체는 방향을 갖는 무슨 값이 나온다? 변이가 나오는 거지 이동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 S의 정체는 실제로 변이였다. 그럼 꼬맹아 빨리 봐. 0에서 6초 동안 빨리 구해. 0에서 6초 동안 평균 속력이 얼마니? 평균 속도가 얼마니? 구해 빨리. 평균 속력 얼마라고? 6분의 100 평균 속력 얼마라고? 미터 퍼 세컨드 6분의 100이죠. 평균 속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의 60이죠. 맞죠? 왜? 속도는 변이로 구해야 되는 거고요. 속력은 이동거리로 구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누가 더 큽니까? 평균 속력이 더 크죠. 왜 클까요? 방향 방향 바뀌었어. 바뀌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네.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해해? 이해해?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갑니다. 포물선. 신난다. 오늘 할 부분이 이거였어요. 올? 자, 몇 시간 남았네. 오늘 내가 너네들이랑 하고 싶었던 게 포물선 운동인데요. 됐죠? 저 시계 멀쩡한 시계야? 멀쩡하지 않은 시계야? 멀쩡하지 않은 시계예요. 멀쩡한 시계군요. 왜? 자, 오늘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라는 거예요. 건물 위에서 던지자. 이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어떤 문제가 풀려야 정상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67페이지 보여요? 67페이지에 8번, 9번, 10번 이걸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보죠. 되죠? 자, 이렇게 건물 위에서요. 저는 공을 수평으로 던져요. 10의 빠르기로 건물 높이 20입니다. 이야. 됐죠? 그럼 수평으로 땅 하고 처음에 던지고 나서 내 손을 떠난 그 후부터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수평으로 가니 안 가니? 가요. 안 가요, 병신. 왜 한 거예요? 수평으로 던지면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면 여러분들 아니. 그게 자, 어떻게 아니라. 갑니까? 포물선으로 병신아! 수평으로도 이 가는 개놈의 새끼야! 수평으로도 가는 닥쳐, 이 새끼야! 아니야. 수평으로 안 가. 그대로 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가는데 내가 0.1초 간격으로 다중성광 사진으로 다다다닥 찍었다고 치자.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있던 애가 0.1초 후에 여기 있을 거고요. 0.1초 후에 여기 있을 거고요. 0.1초 후에 여기 있을 거고요. 0.1초 후에 여기 있을 거야. 그렇죠? 그게 찍힐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자세히 보면 아까 됐어. 동건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옆으로도 갔어요. 네. 그리고 아래로도 떨어졌죠. 그쵸. 그러니 사실은 포물선 운동이라는 건 옆으로 가는 수평 운동과
아래로 떨어지는 무슨 운동? 수직 운동을 동시에 한 게 내 눈에 포물선으로 보일 뿐이지. 네. 그러니 포물선 운동은 포물선으로 풀면 복잡하니 수평과 수직으로 나눠서 푸는 게 맞다. 그러면 이때 수평으로 얘가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려면 얘를 수평 방향만 봐라. 맨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 0.1초 후에 여기, 0.1초 후에 여기, 0.1초 후에 여기, 0.1초 후에 여기를 갔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옆으로 간 거리가 어떻습니까? 등간격이에요, 등간격.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사실은 얘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왜 그럴까? 등속도 운동하려면 조건 힘을 안 받죠. 얘는 옆으로 날아가는 동안 옆으로 미는 힘 받니 안 받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등속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느껴보세요. 내가 10으로 던졌죠. 얘는 여기에 와도 수평 속도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얘는 여기에 와도 수평 속도 얼마입니까? 10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수직 속도는 어떤지 수직 속도를 찍어봤다는 얘기죠. 처음에 수직 속도 여기였는데요. 0.1초 지나니까 여기, 0.1초 지나니까 여기, 0.1초 지나니까 여기, 0.1초 지나니까 여기로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점점 뭐하고 있니? 뭐하고 있니?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할까요? 가속도. 그 중에서요. 얘는 떨어질 때 뭘 받고 떨어진 거야? 중력. 중력이라는 힘만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자유낙하입니다. 오. 됐어.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등간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정말 수직으로는 자유낙하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A공 옆에 B라는 공은요 그냥 아래로 뚝 떨어지는 자유낙하만 시키는 거야. 누가 먼저 떨어질까? 같이 떨어져. 동시에 떨어져. 알겠어?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꼬매가 얘 20m야. 몇 초 걸렸겠냐? 2초 걸렸겠지. 그러면 옆으로 간 거리가 얼마겠냐? 생각해봐요. 아유 옆으로 간 게 얼마야 이 새끼다! 20m. 왜? 옆으로 2초 동안 등속도 운동했잖아. 됐어. 수평으로 속도가 10이니까 2초 동안 가면 이거 얼마야? 20m 앞에 가서 떨어지겠네?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납득하냐? 이걸 제대로 포물선을 그려보자. 반쪽짜리 포물선이잖아요. 제대로 포물선을 그리면 이제부터 머리 돌리세요. 바닥면에서 공을 비스듬히 던지면 이 새끼가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됐어? 완벽한 포물선 운동을 하죠. 자, 바닥으로부터 30도의 각도로. 재밌어? 이 새끼를 던져. 20의 빠르기로 던져. 라고 하면 실제로요. 이렇게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을 동시에 하니까 우리가 이걸 직선상의 운동이라고 안 하고 평면상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평면상의 운동을 할 때도 우리는 평면으로 안 본다. 그 병신이라는 거다. 컴퓨터에서 그렇게 안 본다. 됐어? 수평으로 수직 따로 본다. 그러면 얘는 수평으로 얼마의 속도로 던진 것과 같은 효과니 수평 속도 빨리 구해. 내가 얘기했지. 비스듬하면 무조건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해서 봐야 된다. 맞냐? 그러니까 수평 속도는 무조건 V 얼마로 보니? 코사인 세타 값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평 속도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0루트 3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얘는 공이요. 시간 지나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어디든 상관없어. 얘는 무조건 수평은 계속 10루트 3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10루트 3의 빠르기로 언제나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10루트 3의 빠르기.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수직으로 얼마 던지니? 빨리 봐. 수직 속도 얼마입니까? 네, 수직 속도요. V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0으로 던집니다. 10으로 빠르게. 몇 초 동안 올라가겠냐? 몇 초 동안 올라가냐? 1초. 몇 초 동안 올라가니 얘야? 1초.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 올라가는 높이만큼 올라가요. 그랬다가 몇 초 동안 떨어지겠냐? 1초 동안. 그러면 옆으로 간 거리가 얼마겠냐? 20루트 3. 수평으로 등속도. 그게 문제라고. 됐어? 그러면 1초 동안
야간하자. 너는 오늘 야간 가기다 이 새끼야. 넌 특별히 2시까지. 그렇지. 이 정도면 2시까지 해야 된다. 되겠죠? 나도 하고 싶어. 5m.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냐? 별거 없어. 그럼 꼬맹아 여기서의 속도는 여기서 속도는 얼마야? 몰라요? 수평 속도 그대로 얼마? 10m 3. 수직 속도는 얼마일까요? 1초 동안 자유가 얼마? 10. 이죠? 그러면 실제 속도는요. 이 속도도 이 속도도 아닌 이걸 합성한 이 방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맞아? 이때 속도 얼마니? 21. 저반.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방향. 올라갈 때 공기죠. 없을 때는. 됐어. 같은 높이에서 속력이 어떻다? 같다. 이랬잖아요. 그럼 꼬맹아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얼마일까? 지랄. 수평 속도 그대로 있잖아 이 새끼야. 얼마? 10루트 3. 최고점은요. 수직 속도만 없는 거예요. 수평 속도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새끼가 수직 속도가 없이 0이라면 이 새끼 옆으로 못 밀려요. 어떻게 떨어져요? 뚝뚝. 이해합니까? 이런 얘기죠. 어떻게? 괜찮아? 오케이. 이런 거야. 이걸 문자로 한번 써볼게. 옆으로 간 거리가 얼마예요? 이거잖아. 그지? 옆으로 간 거리는요. 수평 속도에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의 2배 요거 한 거죠. D가. 맞아? 이죠. 수평 속도는 요거라 그랬어요. 그럼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네가요 10m/초로 던지면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몇 초라고요? 1초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서요? 중력가속도로 나눈 거죠. 맞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 속도를 중력가속도로 나누시면 얘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t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식은요. g분의 수직 방향 속도 v 사인 세타란 말이죠. 맞아. 하겠어. 그러면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는요. vx 곱하기 2t라고요. 그거 그대로 넣을게요. v 코사인 세타 곱하기 g분의 이거의 2배잖아요. 2v 사인 세타. 이거를 계산하면 뭔가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사인 세타고 얘는 g분의 v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나중에 재련쌤한테 물어보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지금은 그냥 물리 시간에 배우시고 왜 그런지 수학 시간에 배우세요. 얘는요. 요거 정리하면 얘가 사인 2세타랑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g분의 v제곱 사인 2세타만큼 옆으로 가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어? 이게 공식이야. 옆으로 간 거리. 우리는 이렇게 안 구할 거야. 어차피 숫자는 어떻게 계산할 거니까. 지금은 뭔가를 보여주려고요. 옆으로 간 거리 이렇게 돼. 근데 보면 내가 같은 속력인데요. 한 번은 수평선으로부터 30도 각도로 V로 던져. 한 번은 45도 각도로, 한 번은 60도 각도로, 한 번은 90도 각도로 이렇게 던지겠지. 빠르기는 똑같은데 던지는 각도만 다르게. 그러면 이 새끼는 각각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질 거 아니니?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질 거 아니니?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질 거 아니니? 맞습니다. 누가 제일 멀리 가요? 45도가 집중을. 어차피 중력과 속도 똑같고요. 던진 속도 똑같기 때문에 사인 2세타 값이 제일 크면은 멀리 가요. 그러면 사인 값이 제일 크려면 90이어야 되니까 세타는 얼마? 45도여야 되죠. 됐죠? 그래서 보면 농구할 때요. 자유투 멀리 던져야 돼요. 몇 도로 던지라고? 45도. 병신 새끼 90도로 던지면 네 대가리로 떨어진다고. 알겠어? 그래서 45도로 던질 때 가장 멀리 가서 떨어진다고요. 라고 하는 게 이걸로 보이잖아. 하나 더. 각도를요. 작게 떨어뜨리면 하늘에 떠있는 시간이 작으니까 금방 뚝 떨어져요. 높게 던지면요. 위로는 많이 올라가지만 수평 속도가 작아서 이렇게 해서 뚝 떨어져요. 근데 각도가 작을 때 떨어진 위치와 각도를 크게 했을 때 떨어진 위치가 같은 같아요. 서로 다른 각도가 존재해요. 알파 베타. 얘네들의 규칙성이 뭔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얼마? 90도. 두 각도에 같이 같다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30도와 60도로 던졌을 때요. 그 낙하 지점이 똑같아. 알겠어? 70도와 몇 도로 던졌을 때 20도로 던졌을 때 낙하 지점 똑같아. 알겠습니까? 이해입니다. 알겠냐? 실제로 이런가? 네. 안 그래요. 왜요? 공기저항이 공기저항. 있어서 생겨. 아. 그걸 쓰는 게 자소서고요. 뭐가 더 멀리 날아가요? 그걸 찾는 거야. 아. 그 조건에 따라 달라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각도가 90도일 때 낙하 지점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냐? 45도일 때 제일 멀리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번에 어떤 애가 이걸 했어요. 44도는 살. 어떤 학원가요? 야구에 미친 놈이 있거든요. 아. 야구에 미친놈이 있어가지고요. 자소서 주제가 그래서 물리예요. 병신. 수학도 야구로 가잖아. 네. 근데 걔가 갔어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에 미치면 거기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쓴 애들이 그래서 네 평범한 애들보다 뭐가 있죠. 자기가 미쳐 있는 게 뭐냐?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오. 그렇죠? 세종과학이랑 과학은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각각의 스포츠 안에 숨어 있는 과학.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걔는요 이렇게 기둥 두 개에다가 커다란 고무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야구공 던지는 거 했어요. 근데 걔는 각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들이 아세요? 야구공은 던질 때마다 세공으로 바꾸는 거. 아, 네 맞아요. 왜 그런가요? 그 진흙 같은 거나 묻으면은 네, 궤적이 그런 확 것들이 빨라져. 묻으면 계절이 달라져요. 그래서 찌그러진 야구공과 찌그러지지 않은 공을 똑같은 각도로 던졌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다르냐. 그래서 정말 찌그러지면 공을 다시 쓰지 못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이런 거 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에 미쳐있으면 그거의 과학적 의미를 분석하면 돼. 알겠냐? 근데 걔는 이거 실험했어요. 그러면서 나하고 엄청 싸웠어요. 왜요? 과학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저는 야구 쓸 거예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관심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주제를 잡아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된다. 이게 바로 포물선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요거 최고점을 기준으로 잘랐을 때요. 얘는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소. 수직으로 무슨 운동? 연직선반. 이쪽 반쪽을 보면요.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소. 수직으로 무슨 운동? 자연학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등속하고 자연학하고 연직선반 이거밖에 안 배우는 포물선이 결국은 그거거든요. 알겠어? 그걸로 푸는 거. 그럼 이제 내가 너네한테 가르쳐줄 거 다 가르쳐줬잖아? 자, 그러면서요. 공기저항 없을 때만 가르쳐주죠. 일상생활은 공기저항이 있어요. 어떤 모양일까요? 공기저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양의 차이. 있으면은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다 일정해져요. 얘는요. 공기저항이 없으면 높이가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만 수직 속도만 바뀌잖아요. 근데 공기저항이 있으면요. 수평으로도 있고 수직으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던지면 이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옆에 등속이 안 됩니다. 알아요? 이런 모습으로 가요. 이런 모습으로. 그치? 그래서 공기저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속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다양한 이제 변칙들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아까 그 문제에서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보자. 일단 여러분들 65페이지에 1번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 전체를 보는 관점이에요. 1번 문제가 뭐야? 66페이지에 1번. 풀어요.
배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고 모르니까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대신에 집에 가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요. 되게 보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책을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 틀어서 보십시오. 1번 문제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틀어 놓으시면 처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던졌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죠. 자, 그거를 연결하시면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90도 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는요. 이렇게 건물 위에서 던져서 포물선으로 던져 이렇게 던졌습니다. 대박. 이렇게 놓고 가속도가 여기 있어 그래도 90도 틀면 가속도가 여기 있는 이 자연학하고 포물선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인데 조금만 각도를 틀어놓으면 되게 낯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틀어놓으셨을 때 가속도는 위아래로만 있고요. 됐죠? 네. 가속도는 위아래로 있는 거니 가속도가 어느 쪽으로 있는 거야? X축으로 있죠? 가속도가 여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건 등속도고요. 이쪽 방향에 무슨 운동하고 있다? 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꼬맹아 결론 내려봐. 여기서 여기까지는 등속도로 갔어. 맞아? 맞아? 수평은 등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등속으로 갔는데 2초 지난 후에 몇 미터 갔니? 몇 미터 갔습니까? 얘는요. 얘 이쪽으로 얼마로 던졌어요? 3으로 던졌죠. 요 거리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간 8m고요. 요 거리는요. 3m/초의 속도로 등속도로 가요. 근데 2초 지났어요. 몇 미터 가겠습니까? 6m 가겠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죠? Y축 방향으로는 등속도니까 Y축 방향으로는 던진 속도 3의 빠르기로 계속 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2초 지났으니까 몇 미터 가야 됩니까? 6m 올라가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2초 동안에 X축 방향으로는 몇 미터 가요? 8m 떨어졌어요.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거 낙하거리 요게 8m야 이런 얘기죠. 그럼 낙하거리 구하시 H는 뭡니까?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얘 중력가속도로 움직이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낙하거리가 8이고요. 됐죠? 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2초니까 이거 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가 8이어야 되니까 이 새끼 가속도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4로 갔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의 가속도는요. 4라는 가속도예요. 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가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쪽으로는 등속도로 가는 거예요. 됐죠? 3이라는 빠르기로 던졌기 때문에 2초가 지난 후에 등속도로 갈 수 있는 건 6m예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로 간 이 구간은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등가속도로 갔잖아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등가속도로 갔으니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처음 속도는 0이었죠. 됐어. 그러니까 옆으로 간 거리 이거 8m고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모르고요. 시간은 2초라고 됐으니까 4. 가속도가 나온다고요. 4. 되겠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는요. 가속도가 X축 방향으로만 가속도가 4가 있고요. Y축 방향으로 가속도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얘는 총 가속도가 얼마야? 그냥 X축 방향으로 4가 진짜 가속도예요. 이 문제. 됐죠? 포물선 운동할 때요.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가 없고 아래 방향으로만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까 이 전체 가속도는 그냥 아래 방향으로 줄여요. 알겠어? 이런 얘기라고요.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2초가 지났을 때 Y축으로 이동하는 건 등속도니까 6m라고 하셔야 되고 이물체의 가속도는 X축 방향으로만 있는데 그 X축 방향의 가속도가 4니까 4라고 하시는 거고요. 3번 2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꼬맹아 2초 여기 왔어. 속도가 얼마냐는 거죠. 우리 알아요. 이때 얘는 이쪽으로 등속도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 속도 얼마예요? 3이에요. 맞아. 대신에 X축 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했을 때 여기에 왔을 때 속도가 얼마냐? 자, 보이죠?
가속도가 4라는 얘기는 1초의 속도가 얼마씩 빨라지니? 4씩 빨라지니까 2초가 지나면 속도 얼마 되겠니? 8 돼요, 8. 그러면 얘는 실제 속도는 이거 벡터 합성했을 때 이 방향의 속도고 이 방향의 크기라고. 되겠어? 얼마냐? 루트 70 얼마? 3이요. 되겠죠? 네, 루트 73이죠. 88이 64 더하기 3, 3은 9 하시면 됐어? 73 나옵니다. 루트 73. 이게 실제 이하의 속도예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출대 물체의 운동 방향과 X축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 각도가 얼마냐고. 요 각도의 탄젠트 값이 얼마냐고. 그럼 고백아, 얘랑 얘를 합성했을 때 요거 90도죠? 그러면 이렇게 합성해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요게 90도이고 보여요? 그러면 이때 각도는요, 됐죠? 탄젠트 값은 6변분의 높이 하시면 되죠. 맞냐? 네. 실제로 밑변분의 높이 하시면 된다고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요 각도 물어봤어요. 이게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가 얼마냐 그랬는데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를 합성해서 나온 속도이기 때문에 됐죠? 네, 얘는 밑변분의 높이 하시면 탄젠트 값이 나오죠. 그럼 다시 말해서 수평 방향의 속도 분의 수직 방향의 속도 하시면 탄젠트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납득하냐? 자, 수평 방향 속도는 얼마냐면요 8이고요. 수직 방향 속도는 얼마냐면 3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8분의 3입니다. 됐죠? 이제 앞으로 이 문제 안 틀리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되겠지?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와 있다. 이게 이제 포물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현란하게 한번 해보자. 일단은요 3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8번 9번 10번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뭔가가 느껴지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물리2는요 각각 문제마다 이론이 숨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론을 설명하고 문제를 설명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그냥 문제들로 설명합니다. 그 안에 다 이론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자, 보세요. 3번 빨리 해. 3번 지치지만 마. 쌤 힘들어요. 괜찮아. 왜? 공부는 원래 힘들면서 하는 거야. 왜 지금 힘들기다 나중에 힘들 뭐라는 거야? 지금 힘들고 나중에는 공부는 하면 할수록 힘들어. 근데 재밌는 거야. 왜? 힘들지만 재밌어서 하는 거야. 아이 재밌다. 그래. 그리고 혼자 하면 못 견디는데 여기에 이렇게 7명, 8명 있으니까 견디는 거죠. 다 같이 고통받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의 표상. 원래요 보면은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제3나라. 네? 그 개발도상국들 있죠. 못 사는 나라. 그쵸. 걔네들이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에요. 나 힘든데 저 옆에 있는 새끼가 더 힘들어. 난 행복하네 이거죠. 행복한. 개발도상국의 행복도가 제일 높아요. 행복은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어룡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억은 맞아 틀려? 요 부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지금 10분 전에 배운 거야. 이게 뭐가 있어? 딱 보니까 뭐가 보여? 뭐 그게 보여야 돼. 90도 보여요. 그렇죠. 잘 봤다. 요각도와 요각도를 합하면 90도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던지니까 수평으로 간 거리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 그래서 요 거리를 알 만큼 가면 얘가 간 거리도 똑같이 R이라고 하는 그 얘기고요. 됐죠? 얘는요. 수평으로 무슨 운동?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소. 수직으로 무슨 운동? 연직 상반 중에서 됐죠? 네,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죠. 그러면 꼬맹아 여기는 가속도 없어? 여기는 가속도 있어? 가속도가 뭐니? 그냥 중력 가속도야. 맞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A하고 B요. 그냥 보면 느낌이 안 나니까 내가 수평으로 20의 속도로 던졌다고 시작. 빨리 납득해라. 됐죠?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수평 속도가 얼마니 빨리 계산해. 수평 속도요. 수평 속도 얼마야? 10 얼마? 루트 3. 수직 속도 얼마냐? 10. 빨리 안 해. 얘 수평 속도 얼마냐? 얘 수평 속도 얼마? 10. 얘 수직 속도 얼마냐? 10. 되겠어? 그러면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요. 수직 속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니까 수직 속도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맞죠? 이 새끼 얼마 걸리니? 얼마 걸리니 얘? 1초요. 어떻게 계산한 거야? 수직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누시면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걸린다 그랬죠.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는데 1초 걸려. 얘 몇 초 걸리니? 루트 3초라고 하는 1.7초 걸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그 시간에 2배가 걸린다고. 그러면 수평으로 간 거리는 얼마니? 라고 하면 수평으로 간 거리는 등속이기 때문에 수평 속도에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간을 곱하면 된다 그랬어. 맞지? 그러면 얘는 2초 곱하기 10루트 3 얼마니? 해 빨리. 20루트 3. 얘가 얼마니? 올라갔다 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의 2배에다가 수평 속도 얼마니? 20루트 3. 그러니까 실제로 옆으로 간 거리가 같다는 게 보이죠? 대박. 옆으로 가는 거리가 같아요. 맞아. 올라간 높이는요. 자, 아까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수직 속도가 결정한다 그랬지? 그럼 올라간 높이는 뭐가 결정하니? 뭐가 결정하니? 수직 속도가 결정해. 똑같아. 수직 속도가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을 결정하고 올라간 높이를 결정해요. 왜? 그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가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해요. 얘 그 시간까지 자유낙하한 거예요. 얘 1초 동안에 떨어졌대. 재현아! 1초 동안에 떨어졌대. 몇 미터냐? 그렇지. 우와! 진짜. 자, 그러면 이 새끼는 낙하거리가 얼마냐 이거죠. 선생님 중력 가속 볼 때 낙하거리요. 2분의 1 GT 제곱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 GT 제곱에 집어넣는 거죠. 얘는요. 보세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루트 3초거든요. 맞나?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그래서 얼마 나오니? 얼마 나오니? 15. 그래서 얘는 15m야. 다르죠. 알겠어? 그래서 보세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낙하 높이 이거 다 수직 속도가 결정해. 수직 속도가 결정해.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보자. 기억 보시면 가속도는요. 어떤 놈이든 다 중력 가속도 받아요. 똑같죠. 두 번째, 수평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 얼마입니까? 라고 하죠. 꼬맹아, 던질 때 20, 바닥에 닿을 때 얼마? 얼마? 20. 던질 때 20, 바닥에 닿을 때 얼마? 20이요.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요. 올라가는 데 시간이 2배니까 얘 몇 초? 2초. 얘 얼마? 1초 3. 달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수평 도달 거리. 그건 어때요? 같아요.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얘는 같았습니다. 왜? 알파 각도 더하기 베타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그걸 나는 증명해 드린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6번 문제요. 이거 키워드를 해석할 수 있냐? 이거죠.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답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찾으세요. 벽에 45도 수직으로 충돌. 직업적으로. 왜 취급적 45도 방향으로 수직으로 충돌. 자, 여기서 꼭 읽었어야 되는 단어가 제대로 읽었어요. 뭐냐면요. 이 새끼는 세 번째 줄에 벽면에 수직으로 부딪혔다가 답을 푸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사실은요. 포물선을 이렇게 던질 때요. 벽이 없는지 모르는데 벽이 만약에 여기다 얘 공이 어떻게 부딪힐까요? 비스듬하게. 부딪혀요. 벽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 어떻게 부딪힙니까? 비스듬하게 부딪혀요. 근데 벽이 정확하게 가운데 꼭지점에 여기 있었다. 어떻게 부딪힐까요? 얘는 수직으로 부딪힙니다. 왜? 수평 속도는 있지만 수직 속도는 0이기 때문에 수평 속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벽이랑 90도 되게 부딪힐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벽면에 90도 되게 부딪혔다는 얘기는요. 꼭지점에서 부딪혔다 이 뜻입니다. 됐죠? 꼭지점에서 부딪혔다? 그럼 얘 보세요. 얘 20의 빠르기로 45도로 던졌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빠른 속도 보세요. 20의 빠르기로 던졌는데 이 각도가 45도이래. 그렇다면 꼬맹아, 우리 알죠? 수평 속도 얼마? 빨리 찾아. 고민한다 또. 10루트. 수직 속도 얼마? 10루트. 몇 초 동안 올라가? 몇 초 동안 올라가? 수직 속도가 0 될 때까지 가니까 몇 초? 루트 2초. 중력가 속도로 만들었다. 루트 2초 동안 올라갔다가 루트 2초 동안 내려오니까 총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니? 2루트 2초 동안 올라갔다 내려갈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알겠어? 따라와야 된다. 이 정도 속도는. 자, 그러면 이때요. 얘가 옆으로 간 거리하고 벽면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옆으로 간 건 반쪽 간 거잖아요. 올라가는 시간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루트 2초 동안 옆으로 간 거리가 얼마니? 라고 했는데 루트 2초 동안에 옆으로는요. 동속도로 10루트 2의 빠르기로 갔고요. 옆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루트 2초이기 때문에 곱해보시면 20m 떨어져 있는 벽면에 부딪혔구나 이 얘기예요. 20m 떨어져 있었어요. 벽면이 공 던진 데로부터. 알겠어? 이 얘기예요.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루트 2초 동안의 자유낙하한 거리 생각해도 되는 거죠. 낙하거리는 OT제곱이라고 그랬어요. 루트 2에 제곱하시면 2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면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10m였네 라고 합니다. 되겠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일단 물 한 잔만 마시고. 네. 한 잔만 마셔. 2잔 마시면 뒤져. 자, 7번. 7번에 빨리.
문제는요. 아까는 우리가 똑바로 던졌다가 똑바로 건물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 이제 비스듬히 던져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수평 따로 수직 따로 볼 거니까 수직은 똑바로 위로 던졌다가 떨어지는 연직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 위에서 보면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40배 빠르기로 던질 건데 요 각도가 60이에요. 그럼 빨리 뜯어서 얘는 두 개로 보면 되죠. 수평 방향 속도 얼마예요? 20. 네, 수평 방향으로 그냥 20의 속력으로 가는 등속 운동으로 풀면 돼요. 그리고 수직으로는 연직 운동,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연직 운동으로 풀면 돼. 등가 속도. 그러면 수직으로는 얼마의 속도를 올렸어요? 얼마? 20 루트 3이라는 빠르기로 던졌기 때문에 몇 초 동안 올라가요? 2루트 3초 동안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2루트 3초예요. 그랬다가 2루트 3초 지나면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더 내려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네, 얘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몇 초 걸린다고요? 8초 걸린다. 됐죠? 올라갔다가 내려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무려 8초가 걸렸으니까 됐죠? 네, 얘는 이 건물 높이 얼마니? 그럼 아까 배운 게 있어요. S는 뭡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다가 집어넣으면 요거 건물 높이 변이 나온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알겠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높이요. 네, H는요. 처음 속도 위쪽 방향으로 얘는 40이 아니고 수직 속도 내셔요. 됐죠? 네. 그러니까 20 루트 3 곱하기 바닥에 닿을 때까지 8초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 A에다 얼마 넣었어요? 마이너스 10 넣었는지 확인.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중력파 속도 넣었어야 된다. 그리고 바닥에 닿을 때까지 8초니까 8에 제곱하시면 64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요. 답을 구하기 위해선 디테일함이 있어야죠. 이런 거 제대로 보셔야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160 루트 3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20 요거죠. 되겠어?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니? 이런 식으로 건물 높이 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나오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9죠. 저게 마이너스 9잖아요. 어디요? 저기 무슨 H의 마이너스를. 네, 그래서 H가 마이너스 값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됐죠? 네. 그래서 건물 높이만 물어봤으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것도 맞고요. 우평으로 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2 루트 3초 이거 맞고요. 최고점에서 물체의 속력은요. 자, 호명아. 최고점에 도달했어.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에는 무슨 속도밖에 없니? 수평 속도밖에 없으니까 20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 20인 거 확실하고요. 그리고 건물의 높이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뭐 마이너스 값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 값 붙여서 네, 얘는 건물의 실제 높이는 320 마이너스 160 루트 3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 건물 높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됐죠?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수평 도달 거리 이 거리잖아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8초 동안 얘는 무슨 운동했다? 등속도 운동으로 수평은 갔다. 됐죠? 그러니까 수평 속도가 20이고요. 8초 동안 갔으니까 건물 옆에 떨어진 거리는 160m 떨어진 거리에 낙하했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해돼?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죠. 거기 있는 8번 아저씨 구해봅시다. 왜 이런 데서 오토바이 타? 네, 해보세요. 이 건물에 있는 아저씨를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뒤질까? 그냥 죽으라. 뒤져요. 그쵸. 네. 저는 오늘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답을 힘들어요. 줘요. 위에서 뭐 장면도 있고. 그냥 앞에다가 금지 표시판 놔두면 이게 돌아가지. 또 너 왜 애들 닮아가? 저희가 어떤데요? 저희가 못 뛰어요, 쌤. 저희 목표는 저희와 전부 다 동화되는 거? 100%. 동화되고 동거이 되는 거? 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제정신을 살 수가 없지 않을까. 아니 근데 원래 괜찮을 것 같지 개소리를- 않아요? 선생님 때도 원래 개소리를 가끔 하긴 했는데 쟤보다는 적게 했어요. 쌤 한 8명이 다 저랑 닮아지는 거죠. 재밌지 않을까요? 자 빨리 해. 8번 문제 안에도 뭔가가 숨어 있어서. 뭐가 숨어 있을까? 어려워요. 무조건 풀어. 무조건. 이 아저씨는 어떻게 못 돌리지 않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 몇 미터 퍼 세컨드면은 계산해야 돼요? 루트 나오면? 선생님 적금 써도 되나요? 예?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난이도가 역학에서 올림 난이도. 그리고요, 이 문제 맞아도 되고 틀려도 돼요. 어차피 1분 상관이에요. 선생님 지금부터 풀면 1분 만에 맞는 문제가 되는 거죠. 1분 상관인데 문제가 뭐냐면 집중력. 이 문제를 내가 풀겠다는 마음가짐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틀려도 됩니다. 지금은 틀려도 돼요. 됐죠? 처음 배우는 한번 있으니까 틀려도 되는데 내가 이거 하겠다라는 생각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자, 요거 우리가 배운 대로 가면 돼요. 일단은요, 여기서 오토바이가 여기까지 온 지점에서부터는 가는 거죠. 더 이상 동력 주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비스듬히 던지 그냥 공을 보면 돼요. 네. 됐죠? 비스듬히 던진 공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착륙하면 돼요. 10m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보세요. 얘 운동을 우리 무조건 뭐하라 했어? 수평과 수직으로 보면 된다 그랬어. 왜 한꺼번에 가? 얘 45도로 던졌죠. 45도로 던지면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가 어떻습니까? 1대 1대 루트 2. 맞아요? 그럼 저는 지금 편하게 풀려고 수평 속도를 그냥 V로 놓을게요. 수직 속도도 얼마입니까? V죠. 대신에 던진 속도만 어떻게 본다? V로 루트 2V로 본다. 1대 1대 루트 2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편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풀어요. 1대 1대 루트 2로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루트 2V다. 요거 구하면 된다. 됐죠? 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첫 번째, 수평은 언제나 예외 없다. 계속 운동한다. 언제까지? 얘가 여기 착지하는 그 시간까지 간다. 그 시간을 모르니까 그냥 t로 놔보자. 그러면 얘는 수평으로요. v의 속도로 t초 동안 최소 몇 미터 가야 된다. 있잖아요. 이거면 끝난 거예요. 이거면 끝난 거예요. 물리는 물리로 풀면 돼요. 이걸 왜 수학으로 풀면 돼요? 물리는 물리로. 내 등속이에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수직 볼까요? 수직은 보면은
내려와서 5m 낙하지점 여기야. 됐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야. 5m. 그러니까 얘는 변이가 얼마니? 5예요. 마이너스 5. 왜 복잡하게 봐? 네가 복잡하게 보려고 하는 인간다운 생각을 해서 그래. 우리는 그냥 컴퓨터스럽게 가면 돼요. 얘는 수직으로 변이가 5m인 됐어. 연직 운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S는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 그냥 쳐박아. 얘 변이가 5m인데 마 5야. 처음 속도 V고요. 여기에 착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T라고 했으니까 그냥 T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중력과 속도가 마주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T의 제곱이라고요. 근데 꼬맹아 잘 보면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 VT가 10이라며. 대박이다. VT 10이야 이 새끼야. 됐죠?